그게 가능해? 그런 게 잘 되겠어? 모두가 안 된다고, 가망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아이디어, 룬샷.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룬샷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글 쓰는 백수, 백수라이터, 코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개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책 중 가장 핫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 흐름출판에서 펴낸 룬샷입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이 생긴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평소 좋아하던 흐름출판에서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책이었다는 점. 둘째, 띠지에 있는 빌 게이츠가 가방에 넣어 다니며 읽는 책이라는 문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점. 셋째, 평소 좋아하는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의 추천사의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몇 달 전에 헤빗이라는 책도 정재승 교수님의 추천사를 믿고 구매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읽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책도 분명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책의 저자 사피 바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피 바칼은 원래 미국의 물리학자였는데요. 1998년에 돌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의 전문 컨설턴트로 변신하여 다양한 투자회사와 제약회사 등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어서 2001년에는 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인 신타제약을 공동 설립하고 13년간 CEO로 재직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리학자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그리고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까지 활동한 저자의 독특한 경험들이 룬샷이라는 이 책을 집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가 아닌 조직의 구조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조직을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설사 생각해냈다고 하더라도 조직 운영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에는 큰 설득력이 없겠죠. 하지만 저자는 실제로 물리학자로서 과학적 원리와 법칙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이를 약 13년간 자신이 경영한 조직에 실제로 적용하여 큰 성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는 점이 이 책에서 저자가 펼치는 주장들에 힘이 실리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함께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수장 빌 게이츠도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읽는 책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룬샷이 무엇이고 룬샷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물리학자 출신답게 1부에서 설명한 방법들에 대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마지막 3부에서는 더 이상 하나의 조직이 아닌 전 세계로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룬샷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한 것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그만큼 2부와 3부로 갈수록 내용이 조금 어려워져요. 하지만 책의 핵심 메시지는 1부에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1부의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2, 3부는 그냥 훑어보는 느낌으로 편안히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2, 3부에서 저자가 설명한 과학적 원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례를 보면 무슨 말인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과학적 원리에 대해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훑고 넘어갔어요. 대신 사례들이 나오는 부분은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만 읽어도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책을 읽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중요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룬샷과 프랜차이즈, 상전이라는 총 3개의 핵심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먼저 룬샷이란 주장하는 사람을 나사 빠진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다들 무시하고 홀대하는 프로젝트 혹은 아이디어를 말하고, 프랜차이즈는 룬샷으로 탄생한 제품의 후속작 또는 업데이트 버전을 말한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2007년 처음으로 등장한 아이폰은 당시엔 그다지 큰 화제를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것도 그냥 예쁜 장난감 정도로 취급받다가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2020년 현재 아이폰으로 대두되는 스마트폰 시장은 전 세계의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죠. 이렇듯 처음에 등장했을 땐 절대 성공할 리가 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홀대받는 아이디어 또는 제품들이 바로 룬샷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 아이폰 X이나 아이폰 11과 같이 룬샷의 후속작 또는 업데이트 버전들이 나온 것을 가리켜 프랜차이즈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전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룬샷과 프랜차이즈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데요. 이 상전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룬샷과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을 설계하고 육성하는 일에 왜 이 상전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자는 책을 통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음 덩어리 위에 물 분자를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얼어붙는다. 똑같은 물 분자를 수영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다른 물 분자에 섞여버린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물 분자 하나 혹은 금속 내의 전자 하나를 분석해서 그런 집합적 행동을 설명할 방도는 없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팀이나 기업에도 적용된다. 어느 개인의 행동을 분석해서 집단의 행동을 설명할 도리는 없다. 룬샷을 잘 키워낸다는 것은 인간 조직의 어떤 상태다. 프랜차이즈, 예컨대 영화의 후속 시리즈 같은 것들을 잘 개발한다는 것은 고체가 물질의 또 다른 상태인 것처럼 조직의 다른 상태다. 이렇게 조직의 상태를 이해하고 나면 팀의 성격이 왜 바뀌는지 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도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물은 0도에서 얼어붙는다. 그러나 눈이 오는 날이면 길에 소금을 뿌려서 물의 어는 점을 낮출 수 있다. 이러면 눈은 딱딱한 얼음이 되지 않고 녹아버린다. 똑같은 원칙을 이용하면 더 좋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철에 탄소를 조금만 추가하면 훨씬 강한 물질인 강철이 만들어진다. 강철에 니켈을 추가하면 우리가 아는 가장 튼튼한 특수강들, 제트기 엔진과 원자로에 쓰이는 특수강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상전이의 원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다. 문화가 아니라 구조의 작은 변화를 통해 경직된 팀을 탈바꿈 시킬 수 있다. 리더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혁신을 역설한다. 하지만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분자 하나가 절박하게 애쓴다고 해서 주변 분자가 얼음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구조의 작은 변화는 강철도 녹일 수 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이 책의 서문에 해당하는 문화보다 구조, 혁신보다 설계가 중요하다라는 챕터의 일부분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467페이지라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저자가 설명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만의 룬샷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게 됐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실패할 거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끝내 실행에 옮겼고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일이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글쓰기였고 그 다음은 유튜브 채널 운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이 최근에 제가 사장시키지 않고 하늘로 쏘아올린 저만의 룬샷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채널의 메인 콘텐츠는 글 읽는 밤이라는 콘텐츠예요. 이 콘텐츠는 화면보다는 소리에 집중한 콘텐츠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엔 화면을 포기하고 소리만 집중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고요. 하지만 일단 해나가면서 고칠 게 있으면 고쳐보자 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시작해봤고 지금까지는 일단 순조롭게 채널이 성장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보완해야 할 부분 또한 눈에 띄지만 만약 제가 그때 그게 되겠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시도조차 안 해봤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도 얻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아이디어라도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제 삶을 크게 성장시킨 저만의 룬샷은 유튜브 채널 운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룬샷이 있었나요? 혹은 어떤 룬샷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책 보는 밤, 그 첫 번째 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첫째, 전쟁과 질병, 불황의 위기를 승리로 이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탄생됐고 그것이 사장되지 않은 채 어떻게 육성되어 결국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됐는지에 관해 궁금한 사람들. 둘째, 창의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육성하고 싶은 기업의 중간 관리자 혹은 최고 경영자. 셋째, 창의적인 조직의 성공 법칙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남들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룬샷을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코벙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